자, 현재 시간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보합에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대 시장 멈춰 있네요. 자, 오후장 디펜스로 가봐야 되겠고 오늘도 두 분과 변함없이 같이 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부터 살펴볼까요? 뭐 준비된 화면이 있나요? 네. 자, 수급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왜 안 돌아오나? 오늘 한 2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 코스피에서 하고 있고 코스닥은 1,100억 팔고 있네요. 뭐 앞서도 잠깐 우리 언급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환율에 좀 민감한데 환율은 3원 80전 정도 내려가서 1,454원.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들어올 만도 한데 아직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왜 안 들어오나? 오늘 저녁에 휴장이라서 그런가 거기? 네, 일단 뭐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고 있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고 있는데 네. 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난 12월 달과 저는 뭐 흐름이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개장하면서 첫 주에는 강한 지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주부터는 조금 약해지고 3주부터는 또 완전히 바뀐 게 지수 드라이브가 아니라 종목 드라이브로 바뀐 거죠. 네. 12월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개별 종목을 사는 모습이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월 들어서는 1월 초반에는 강하게 지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그 지수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의 기점으로 2기 정부가 출범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전체적인 포지션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유로 봤을 때는 왜 트럼프인가를 살펴보면 트럼프 2기의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올해 한국 기업들의 EPS 조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높여놨던 지금 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두 분의 결론을 먼저 딱 때려 넣고, 그러니까 김종효의 디펜스 포인트 5장의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저거다. 외국인은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술 내용은 좀 이따 이쪽 갔다가 다시 올게요. 네, 한 번에 다 풀어버리시면은 네. 보시는 분도 조금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게 자꾸 조각을 하다 보니까 최현덕 매니저는 5장 디펜스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 뭘로 딱 정하셨어요? 일단 뭐 경계감이다. 네, 경계감. 경계감, 트럼프 취임에 대한 경계감.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재료 노출일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는 기대감이 올라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살짝 좀 주셨는데. 네네.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2.0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지나고 나서 새벽 내일 2시부터 새벽이라고 하고. 취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말은 많았지만은 사실 뭐 200개의 그 행정명령에 사인할 거다. 네. 이게 지난주는 100개였고요. 지금 네. 200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은 무수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돼봐야 아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트럼프 1기를 겪어봤지만은 말 바뀌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대비 차원에서 사실 지금 많이 높아 있는 이 금리와 환율만 본다면은 저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하다 보고 있지만 네. 그런 경계감에 잠깐 나오는 매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자, 내용은 또 좀 이따 다시. 네. 자, 두 분 다 내용 뭐 결론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김종효 의사한테 다시 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게 뭐 약간 두루뭉술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벤트 드리븐. 그렇죠. 이벤트가 등장할 때마다 그때 달라요. 또 이걸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다이나믹 해치. 그럴싸한 용어지만 걔네들도 그때 달라요. 네,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거를 보겠다? 뭐 이런 건가?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가 원래 항상 약간 기업 실적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보면은 2025년도의 실적 전망은 2024년도도 가팔랐지만 2025년도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물론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한 70% 이익 성장이었다면 2025년에는 30%로 낮아지긴 했지만 굉장히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변수들이 확대되면서 이 꺾이기 시작해서 11월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부터 좀 꺾이기 시작한 게 11월부터 가파르게 꺾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행정명령 몇 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확정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대부분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는 거 정도만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민 정책 정도를 확정을 하고 지금 뭐 틱톡과 관련된 것을 조율하는 걸 봤을 때 아마 관세는 생각보다 바로 세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낮춰놓은 이익 추정치를 언젠가는 멈추거나 다시 재조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말씀해 주셨던 이벤트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출범을 하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주가가 비싸도 적극적으로 밀었다가 현재 구간에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 좀 힘을 빼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 있을까? 종목별로 봤을 땐 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은 뭐 10월부터 이미 종목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연초에 잠깐 지수 플레이가 나타났던 것이지 외국인들은 11월 달부터 지금 한 2개월 정도 상관을 쭉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종목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팔면 매도로 잡히지만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의 뭐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실제 외국인 수급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얼추 봤을 때 개별 기열로 보면 신한지주 크래프톤, LG화학, 삼성, SDI, LNF 2차 전지가 오늘 좀 들어있는 게 등에 튀고 그걸 사요. 순매수 종목 중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매도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올랐던 지난주까지 우리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셨던 전선, 전력, 뭐 LS일렉 팔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팔고 HD 현대일렉 팔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팔고 LS도 팔고 네. 외국인들도 그때 뭐 많이 먹으면 좀 팔고 그러니까 뭐 이게 먹었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이제 또 전문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롱감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뭐 얘들 맨날 그래요 하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를 외국인이 뭐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전망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5년 전망을 보고 있는 거니까는 이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 시장 기대보다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따가도 뭐 주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업황을 본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도 일시적인 부분이 많아서 지금 컨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사실 계속 팔고 있던 거고 오히려 어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던 건데 이 전반적인 이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거래소 매도가 나오는 것도 지금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코스닥을 보면은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좀 그 왜 이렇게 많이 팔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선물 시장을 보면 또 850억밖에 안 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비중 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트럼프 취임식 있는데 이 미국 시장은 또 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거의 일주일을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유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 관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 지금 UAE의 이 3대 국부 펀드도 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산운용사 3개하고 지금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9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작년에 우리 한국 시장이 거의 꼴찌였잖아요. 상승률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는 이 UAE의 국부 펀드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외국인 매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그 단기적인 매도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중장기 성격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고 또 지금까지 나온 것도 이제 그 큰 매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휴 이유를 생각하고 외국인 매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점진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 우량주 중심으로 결국 저는 이 외국인 매수가 집 나간 외국인 들어왔다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올 때 테마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동안 좀 못 샀던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들어올 거는 뻔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아마 준비하고 있다면
빠르면 연휴 전이 될 수도 있고요. 늦어도 연휴 이후에는 꽤 괜찮은 시장과 수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온다. 외국인 집이 여기였군요. 네.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주지. 예. 하여튼 뭐 두 분의 의견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뭐 수급 조절, 비중 조절, 그냥 잠깐 뭐 매도지 큰 의미를 둘 만한 매도의 의미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수급은 뭐 그때그때 또 변하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는 휴장하는 게 맞습니다. 뭐 마틴 루터킹 데이, 그다음에 뭐 대통령 취임 때문에 휴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하여튼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로 주식 외환, 뭐 책 금리 다 휴장입니다. 일단은 외환 시장이야 뭐 글로벌하게 또 다른 시장이 열리니까.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또 다음 걸로 넘어가서 실적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적 웃고 울다, 실적에 웃고 울다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김종인 의사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딱 결론부터? 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정책 드리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 다 알겠고 많이 오른 종목은 경계가 필요하고 반대로 실적 나쁜 거 다 알겠는데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선반영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나쁘고도 중요하지만 좋고 나쁘고로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동 매니저는 실적 장세는 아니고 실적이 이제 시즌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적 장세라는 게 은연중에 뭐게 있나 봐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융 장세가 있잖아요. 막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이 네.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멈추고 약간 시장 금리 상승기, 요즘 같은 때 같은데. 그런데도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결국엔 돈 푼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적으로 또 시장을 밀고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 네. 우리는 좀 어그러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실적도 이제 오늘 뭐 현대인력을 시작으로 해서 목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이 몇 개 대형주들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할 만한 거는 하이닉스 말고는 네. 뭐 현대차라든가 뭐 LG엔솔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형주들은 그렇게 큰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의미 있는. 예. 왜냐면 뭐 환율 쪽에서 뭐 어떤 잠깐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을 봤을 때 네. 결국에는 결국 이 AI 쪽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와 거기서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 정도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만은 그 외 종목들은 별로 물론 이제 안 좋게 나와서 급락한다는 건 아닌데 네. 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했던 현대일렉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론을 그렇게 듣고. 자, 그다음에 다시 김종인 인사한테 언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장이었냐 이렇게 또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틀린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할 수 있는데 실적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이 좋으면은 막상 딱 나오면 재료 노출로 주가가 차익 실현의 빌미래 가지고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미 그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실적 하나의 변수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실적보다는 경기와 좀 더 민감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빠지고 나쁘게 나왔을 때 오르는 뭐 그런 기현상도 나타나는 상황이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뭐 재고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실적이 주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은 맞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반영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미국 시장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 뭐 급락하는 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의 최근에 신고가 종목군들은 실적에 어닝 미스가 나면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에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건 결국은 기계가 사주거나 외국인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 그다음에 뭐 방산주, 그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는 실적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급락이 당연히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깨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은 이어지는데 이런 이벤트마다 실적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궁금해서 사실 저게.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 뭐 한 10%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진 이유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2차 전지와 철강인데 둘 다 업황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개선 요인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나도 작년 내내 빠진 상황에서 철강업종은 오늘 호재가 몇 가지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악재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결국은 주가가 지금 실적이 좋냐 나쁘냐보다는 그걸 얼만큼 주가에 반영해 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경기 민감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총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넥스티리아라든지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툭툭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 포스코의 강세도 그렇고 현대제철의 강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김종인 사의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뭐 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은 동요해요. 인간 심리라는 게 그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매수를. 네. 근데 막상 따라가 보면 딱 물렸을 때 조정받으면 아닌가 보다 또. 그러니까 오늘은 또 뭐 이벤트 때문에 HD 아까 일렉, 현대일렉 요 주가 변동이 있는데 조정 시 매수, 저가 매수 이렇게 하다가 막상 또 조정받으면은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멈칫거리게 되는데 전략이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네. 같은데 그 실적이 당장의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몰라하고 떨어진다기보다도 현재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미래의 실적 항상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이 좀 못 나왔다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당장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식의 가이던스 나온다면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네.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실적이 왜 안 좋게 나왔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실적 나온 걸 보니까는 시장 기대보다도 거의 30% 정도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미스매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뭐 거의 쇼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11시부터 컨콜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종속법인 납품 이 800억 정도 그러니까 최소 800억이 이연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 그 자료를 보면은 최소 800억 정도가 이제 이연된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연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실적이 이제 다음 분기에 잡힌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발표인가요? 뭐 하여튼 발표를 했고 했죠. 지금 이제 컨콜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는 실적은 지난해 4분기 그렇죠. 실적이죠. 네. 근데 4분기에 산입이 될 800억이 1분기로 넘겨졌다. 네. 최소 800억이 넘겨졌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은 그 정도의 쇼크는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전력 인프라 종목들을 보시면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왜 제한적이었냐면은 수주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수주를 많이 받아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어떤 리드 타임이 계속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전력기기 쪽 종목들 보시게 되면 증설 그 기대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4천억 증설해서 내년도까지 이제 공장을 지어서 현재 생산 능력의 25% 증가시켰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제 이 쇼크템 빠진 건데 결국은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맞춰서 증설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캐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전력 종목들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실적 쇼크를 빠졌을 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은 좀 저점에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워낙에 지금 이 AI 시대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전략 인프라 트럼프 시대 또 뭐 LA 산불로 인한 전략 노후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전망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이거네. 증설. 네. 어디다 증설? 국내에 증설? 국내도 아니면 하고 미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네. 그러면 증설은 무슨 돈으로? 그러면은 자기 돈 아니면은 차입? 자기 돈 이익 나서 여유로워. 차입할 필요 없어.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지고. 네. 돈이 좀 모자라는데 차입을 하는데 차입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뭐 주주배정 요상증자. 와, 이거는 그게 제일 악재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업황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유증 나와서 빠졌다가도 그렇죠. 결국 업황이 좋아서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뭐 만약에 사실 현대인력이 뭐 증자할 거란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업황이 너무 좋으면 그런 것들도 커버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질의가 오겠죠. 네네. 뭐 이런 내용. 제가 궁금한 건 그들도 궁금해요. 사실 그렇잖아. 그럼 무슨 돈으로 뭐 어떻게 증자 방식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증자가 아니라 이제 증설을 할 만 용으로 아니면 운용자금 일부 쓴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약간 깨름직하거든요. 돈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뜯어봐야 된다. 근데 뜯어보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전문가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실적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바로 저는 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2차 전지의 하락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캐파를 늘렸잖아요. 잘 될 것 같으니까 확 늘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2차 전지 시장, 이 전기차 시장 이렇게 성장할 거야를 너무 앞서서 봤다 보니까 네. 그거랑 이제 미스가 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뭐 캐즘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국내 업체들끼리 또 뭐 출혈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 SDI 빼고 SK온과 LG엔솔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의 조정으로 작용하다가 오늘 이제 2년간 계속 2차 전지 쪽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던 유지투자증권이 네. 오늘 이제 매수 리포트를 에코프로비엠에 냈는데 한병화 연구원이 낸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측정했던 공급 과잉이 한 100 정도라면 2025년 1월 달에 측정한 공급 과잉은 거의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거의 다 마감되는 시점이 다가와 있다. 그게 언젠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뭐 공급과 재고량도 좀 파악을 했겠죠. 재고는 아직은 쌓여 있죠. 쌓여 있고. 완성차에도 쌓여 있고 셀에도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탄력적으로 반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 호재가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 악재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면 거의 악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다 줄이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취소, 뭐 그다음에 감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제가 2023년도에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물론 제가 걱정했을 때보다 주가는 몇 배가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2024년, 2025년에 계속 저렇게 캐펙스를 통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났는데 저거 어떻게 버틸까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보조금도 뭐 계속 준다면은 네. 그건 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악재의 끝자락의 측면에 있는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악재가 제한적이라면 거기에 좀 베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관점이라면 주가가 2023년처럼 화려하게 갈 수는 없죠. 네. 제한적 반등 정도?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대 매니저는 김종인 이사의 저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제한적인 반등 저는 그것조차도 지금 부근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인데 어. 우리가 보통 기술적 반등을 좀 작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하락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 그 기술적 반등조차도 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악재를 다 반영되면서 정말 죽을 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업황을 딱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악재가 더 컸던 건데 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취임하면서 정말 200개 행정명령이 있는데 거기에 뭐 보조금을 삭제한다든 그런 게 없다. 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꽤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또 이 공화당 쪽이 많아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 선거운동 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네.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쨌든 거의 트럼프에 의해서 다 빠졌던 건데
트럼프에 의한 악재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업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이라도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좀 잘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이제 좀 싸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크게 봅니다만은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자. 이 정도로 한번 알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뭐 선택 사항이 또 있으니까 네네. 스튜디오 옮기셔갖고 최현덕 매니저는 준비를 해주시고 네. 김종인 인사는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두루뭉술하게 뜬구름으로 절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딱 핵심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제가 보기엔 많이 빠진 게 핵심이다. 네. 가격 그다음에 메리트. 네, 추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밸류가 낮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악재가 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적에 뭐 적자가 흑자 전환되는 그런 턴어라운드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에선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선택할 때 최소한 적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뭐 금호석유. 이 실적 좋다고 그랬는데 실적 기대치 채우지 못하면서 주가 계속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마진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SBR 하나거든요. 합성고무. 그러면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강관역에서 수출하는 기업, 뭐 세아제금 같은 종목군들도 저는 뭐 주목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많이 반복됐다. 네, 오늘도 이제 그 살펴보시면 피팅주가 성공밴드가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피팅 내에서도 성공밴드 안 오르고 다른 종목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 내에서 보면 이런 순환매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순서가 올 때를 기다려라.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오장 디펜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인사가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